풀려? 할만해? 조금? 지금 풀고 있는 시험지는 이따가 체킹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 근데 뭐 잘 안 풀리는 문제 있거나 수원에서 너무 많이 까먹었다라거나 그런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냥 걱정하지 마. 지금 그거 하려고 우리 같이 시작을 한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함수의 각변환 공식 까먹었다, 수열 많이 까먹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차근차근 다 하도록 할게. 그러니까는 뭐 오늘 잘 안 풀리는 문제 있다 하더라도 뭐 걱정하지 말고 그거를 이번 방학 때 제대로 하는 게 목표인 거니까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기로 할게. 대부분 1대1로 상담을 하긴 했었는데 몇 명 지금 태희랑 지영이랑 몇 명 나랑 같이 아는 친구들 있거든. 그러니까 이따가 시간을 좀 내가지고 개별 상담 잠깐 좀 진행하도록 할게. 그렇게 하고 오늘은 공부 10 정도 해야 된다고 하면은 10 다 안 하고 한 6, 7 정도만 할 테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해놓고 진도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 많이 안 나가 안 나갈 테니까 그냥 방학 때 어떻게 좀 같이 공부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책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풀고 있었던 거 이따가 마무리하고 채점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마무리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먼저 전달하도록 시작할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영이 어떻게 생각해? 의지를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된다는 말이 괜찮아? 아니면 좀 이상해? 괜찮아?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안 돼. 이제까지 의지 가지고 하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실패한 경험도 많이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의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습관이야, 습관.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갖고 공부를 하느냐인데 이게 특히 학교를 안 가고 있는 1월, 2월 달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뭐 새삼스럽게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니까 학교 선생님 통해서나 뭐 오빠, 언니, 형, 누나 통해서나 많이 들었을 거야. 1, 2월 달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 그치? 근데 의지는 그냥 정말 쉽게 꺾여, 얘는. 이거는 하루 이틀이면 그냥 꺾인다고. 근데 뭘 해야 되냐면은 의지를 가지고 이 습관을 정착시키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첫 번째는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제일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나 고3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도 없이 겨울방학 때 실패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성공하는 친구들도 많이 봐. 그치? 근데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침 습관이야. 그치?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뭐 윈터스쿨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에 오고 있거나 뭐 우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참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늦게 일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일어나게 되거나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새벽 3, 4시까지 좀 게임하다 자거나 뭐 넷플릭스 보다 자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거 하루 이틀 하다가 한 달 정도 순식간에 순삭돼. 진짜 순삭돼.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거를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서 이걸 내가 좀 체크를 해주려고 하거든. 매일 아침마다 나랑 같이 해본 사람도 있었지. 그치? 그거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상으로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계획 세우기? 그거보다 일단 우리의 거의 뇌가 되어가고 있는 거 있잖아. 기계인데 뇌가 되어가고 있는 거. 우리 폰 있지, 폰. 폰 관리가 이게 생명이라 보면 되겠어. 이거 절대로 의지를 가지고서는 의지로 안 돼. 야, 너희만 그러겠어? 성인들도 다 마찬가지잖아. 현대인들 다 폰 중독이란 말이야. 그치? 특별히 할 거 없어도 인스타 켜보고 카톡 켜보고 유튜브 켜보고 그치? 그냥 자꾸 누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폰 관리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뭐냐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예 인터넷이 안 되는 폰으로 바꾸고 인터넷이 되는 폰은 집에다 놓고 다니고
집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생활이 제일 좋지. 근데 그게 나는 현대인으로서 너무 힘들다 하면은 적어도 뭐는 해야 되냐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30분 동안 목표를 해서 30분 동안은 절대로 한 번도 보지 말아야겠다. 아예 그냥 잠금해놓고, 뭐 잠금 앱도 많이 있잖아. 그치? 아니면 30분 해놓고 5분 쉬고 또 30분 하고 5분 쉬고 이걸 자꾸 해서 정착이 되면 1시간으로 늘려보고.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되고, 특히 윈터스쿨 안 하고 있거나 지금 스카 가서 혼자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실패할 거야, 폰 관리.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별표를 쳐줄게. 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 잊지 마. 그치?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무리한 계획 세우지 않기. 방학을 했으니까 좀 이제 불굴의 의지를 갖고서는 하루에 수학 인강 3개 보고 그다음에 탐구 2개 보고 뭐하고 이렇게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리하다라고 하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무리한 계획을 내가 세웠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괜찮아. 그 다음에 바로 수정을 하면 돼. 내 하루에 최대 한계는 이만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치? 그 타이머로 한번 재봤어. 하루에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순공부 시간 재보면은 만약에 한 12시간 정도 앉아있잖아? 그러면은 순공부 시간 한 8시간 정도밖에 안 나와. 나도 스카 가서 그렇게 해보거든. 무리한 계획 세우지 않기. 그치? 요거를 좀 조심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치? 3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목별로 균형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균형 있게 공부하는 거. 그치? 근데 내가 지금 국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수학을 많이 해야 된다, 각자 갖고 있는 계획이 있지? 이거를 좀 잘 신경을 쓰는데, 특히 플래너 쓰는 방법을 얘기해주면서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뭐를 해보냐면은 하루 계획으로만 세우지 말고 일주일 동안에 각 과목별로 얼만큼씩 할 건지를 세우는 계획들을 한번 세워봐. 일주일 동안. 그거를 좀 이렇게 유심히 봐보도록 할게. 일주일 계획 해서 지금 8주에서 9주 정도 남아있으니까 계약까지 그때 얼만큼씩 할 것인지를 좀 세워보도록 하기. 이거를 먼저 계획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플래너 인증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될 거야. 하게 되는데, 매일 사실 10시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정말 넉넉하게 10시라고 할게. 10시 전까지 전부 다. 근데 플래너 하는 거 나는 윈터스쿨에서 따로 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좀 나만의 뭔가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참여 안 하겠다 얘기를 해줘. 이거 강제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했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사람은 플래너를 나한테 다시 주면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뭔가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그치? 그럼 얘기를 해줘. 플래너 돌려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게 아닌 사람들은 매일 10시 전까지 뭘 하냐면은 다시 한번 글로 써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주긴 할게. 두 가지를 인증하면 돼. 첫 번째는 전날 계획표를 이제 얼만큼 했는지를 하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얼만큼 할 건지, 오늘 계획표. 이 두 개를 찍어서 같이 올리면 돼. 근데 올릴 때 집에서 올리지 말고, 집 공부 웬만하면 하지 말고 스카나 어느 다른 장소에 가서 그 책상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올려줘.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요거 너희 2학년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 그 어머니랑 그 다음에 나랑 너희랑 3명 이렇게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인증하는 거 할 테니까 재밌게 해보자. 그치? 재미없어 이거? 아니 재미없다고? 아니야. 이렇게 해보기로 할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숙제는 당연히 잘 해와야 되는데, 이거 숙제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이걸 이제 클리닉 시간을 더 만들어서라도 내가 보충을 하게 할 테니까 그 주에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있고, 반드시 이것만큼은 우리 반 전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이 반드시 해야 될 거를 내가 구분을 해줄 테니까, 이거는 이제 못했으면은 주말에 부를게. 토요일에 더 불러서 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그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해보도록 할까? 책은 이제 확통 얘기는 특강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 확통 특강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꼭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고 뭐 잘 안 되고 있다 이거. 그치? 그래서 이 책 부분은 수원스투에 대해서만 좀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너희가 오늘 이제 구매해온 책은 기출 리버스거든? 이거는 결국에 문제만 들어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숙제용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된 것들 내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체킹 때도 더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그치? 근데 이 책이 가장 좋은 점은, 그러니까 이제 쌤 같은 책은 A, B, C 스텝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5단계로 나눠져 있어. 한 단원이. 그치? 5단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목표를 3단계나 4단계까지로만 하도록 할게. 5단계는 배제하고, 그거는 다음에 회독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3단계까지는 충실하게 해보자. 우리 반 1에서 3단계까지.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 도전하고, 5단계는 이거는 세모. 얘는 반드시. 그 다음에 5단계는 아직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쭉 가보도록 할게. 그래서 수원스투 방학 동안에 한 바퀴 다 돌리는 거를 좀 목표로 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오늘 나눠준 책은, 이제 이론 책은 따로 내가 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평정이지? 평정. 평가원 정복하기라는 책인데, 작년에 나랑 같이 공부한 고3들이, 그러니까 내가 고3만, 그러니까 작년에 고3 학생들 전부 다 내가 가르쳤거든? 그치? 근데 그 고3 학생들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책이 평정이었었어. 근데 평정이었는데, 이 책이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실전 개념? 여기도 실전 개념 있긴 한데, 여기는 교과 개념 플러스 실전 개념을 그냥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정리만 해준 책을 내가 하나 배부를 해줄 거고, 실전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문제풀이로 연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이거든. 근데 이거 단계별로 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 완전 어려운 문제는 좀 생략하고 다음 회독 때 하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좀 그렇게 차근차근 좀 해보도록 할게. 그치? 그래서 수업 때는 이 평정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출 리버스에서 추가로 설명할 거 더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 좀 이해 안 된 거 없어? 궁금하거나? 괜찮아? 지혜 괜찮아?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거기 2권을 줬는데, 그 2권 중에서 시즌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검은색이라고 해야 되나? 청색? 청색 책을 먼저 못 받았어. 그걸 먼저 하도록 할게. 그 베이지색 책은 당분간 안 갖고 와도 돼. 다음 한 3주 정도, 2주 정도 뒤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목표는 방학 2달 동안에 4권을 끝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 권에 2주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업 4번에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희 지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뭐 더 빠르거나 느려질 수는 있긴 하지만, 내가 세운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 책을 먼저 좀 같이 봐보면 될 것 같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오늘은 좀 천천히 차분차분 좀 이렇게 적응하면서 하는 날로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뭐 수열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있는 얘기들 조금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하자. 내가 지금 갖고 온 거 한번 넘겨보면은 한 4쪽, 5쪽 정도 될 것 같아. 인사말 바로 다음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뭐 거의 1번 컨텐츠를 멀리하라? 그 부분 한번 해볼까? 여기. 거기에 좀 줄 치면서 한번 봐봐. 나중에 다시 너희가 읽어보면 되겠지만은 여기 그 가운데쯤에 거기다 한번 줄을 쳐봐. 여러분이 모은 컨텐츠의 양이 실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로 되어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나 자료를 정말 많이 갖고 있어, 내가. 그래서 그냥 거의 무제한으로 한 정말 과장 안 하고 10년을 풀어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못 남는다 할 정도로 자료를 많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수기 같은 거 읽어봐도 컨텐츠 많이 받았었다는 얘기 볼 수 있을 거야. 합격 수기. 근데 그 컨텐츠의 양이 실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정적으로 중요해. 그치? 그러니까는 그 양을 늘려가는 거는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차근차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 줄, 그러니까 두 줄 더 내려오면은 한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공부가 훨씬 값지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거기에 좀 강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바로 밑에 지금 손에 쥔 단 한 권이라도 끝까지 끝내보자 라는 뜻이다. 근데 우리는 4권을 끝낼 거야. 4권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그러니까 너희 이거 너무 힘들어서 무리해서 못하겠다 라고 해서 뻗어버릴 정도로까지는 안 갈 테니까. 근데 그래도 약간의 한 100 정도의 너희가 역량을 갖고 있으면 110 정도를 발휘하려고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거 제대로 끝내보는 걸 좀 목표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은 멀리하라? 응? 아니, 그 말이 아니야. 조금 밑에 내려가서 읽어봐봐. 거기 보면은 이 말은 여기 있어. 단 5번째 줄 중에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치? 특히 강의 중독. 예를 들어서 뭐 메가스터디 강민철 선생님 거 인강 끊었어. 그러면은 얘 뭐 인강민철 뭐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보겠다. 그 정말 선생님 풀이를 보기만 하는 거야. 선생님 설명을 잘 보기만 하고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가 혼자서 그 국어 지문 다시 읽어보고 새로운 지문 나오면 안 풀릴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란 얘기야. 바로 밑에 줄에 있어. 배운 내용을 얼마나 끝까지 파고들어 자기 것으로 채워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좀 해줄게.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이렇게 돼 있지. 이해됐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 바로 밑줄에 또 내려가면 체화의 과정이 따라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체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복습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너희한테 오늘 공부했으니까 이제 복습 열심히 해봐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약간 무책임한 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진짜 복습을 했는지를 테스트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테스트에서 틀렸으면은 다시 또 오답노트 만들어주고 하면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내가 계속 꼼꼼하게 한 명 한 명 볼 테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제대로 끝내보기로 하자. 그치?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 3번? 3번에 가보면 양보다는 차에 집중하라 라고 했던 말의 연속적인 의미라고 보면 되겠는데, 가운데쯤에 이런 말이 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자동으로 느는 것이 아니다. 그치? 분량이 많다고 해서 실력이 자동으로 느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로 고민한 시간, 이해하려고 머리를 쥐어짠 두뇌의 피로도,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에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어. 어제 못하던 걸 오늘은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된 그 순간, 이게 진짜 실력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차근차근 가보도록 할게. 그치?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체화하기가 있고, 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엔제 입문하기가 있어. 엔제 입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출 도전하기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엔제 정복하기가 있지. 그치?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4번이랑 5번은 그냥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우리는 그래서 이 엔제 정복도 회독할 때 좀 반복하도록 할게. 그치? 기출 도전은 세모. 근데 이거는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 기출은 결국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가보도록 하자. 이게 모든 단원의 읽는 유형들이 전부 다 이 네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네 가지 스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됐지? 그러면은 여기 다음에 그 목차 한번 봐봐. 목차 봐보면 이 책은 그냥 수열밖에 없어. 이 책 한 권이 수열이고 나머지 책 한 권 베이직이 있잖아. 그 책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그 두 권을 1월 달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보자. 그치? 그러면 너무 막 많은 것처럼 느껴지진 않지? 근데 많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지. 여기 24개 단원으로, 소단원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4로 나눠봐? 그럼 한 6개씩은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6개보다 오늘은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단계를 좀 밟아가 보기로 하자. 야, 아주 기본적인 거, 사실, 용재쌤이나 지연쌤이나 아니면 선현쌤이랑 하면서 수열 좀 연습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경울수 좀 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수열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책에 있는 거 보기 전에 이것만 한번 먼저 정리해볼까? 기본적인 사항들. 수열 한번 시작해보자. 기본적인 거. 첫 번째는 이제 AN에 대한 정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뭐 정의라고 하면은 등차가 있고 등비가 있겠지? 완전 기본적인 거니까 너무 쉽다 생각 들 수도 있어. 막 공식 같은 거 까먹었는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 요거는 그냥 두 개의 이웃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 그치? 등차 수열. 기억하고 있지?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두 개의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그치? 이게 정의였었어. 그렇지?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에 대한 얘기가 교과서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C 하면은 그게 중간에 있는 항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었어. 그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중앙은 B제곱은 AC다. 이렇게 됐었던 거.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 3, 5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여기 갈 때마다 플러스 2씩 됐던 거였지. 이렇게? 근데 이거의 원리는 여기랑 여기의 중앙이 3인 거니까 2분의 1 플러스 5가 3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라고. 그치? 요게 중앙에 대한 원리였던 거였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예를 들어서 1, 2, 4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갈 때마다 곱하기 2씩 된 거지. 그치?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항과 요항을 보면은 2의 제곱은 1 곱하기 4다. 이렇게 좀 됐었던 거 다시 떠올려 보면 되겠다. 맞지? 너무 쉬워. 그냥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일반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반항 기억하고 있어? 이거? 일반항? 첫 항 플러스 n-1d였다. 그치? 근데 요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A2 플러스 몇 D라고 얘기하면 돼? n-몇 D? 2D. 그치? 잘했어. 이거에 대한 설명이 평정책에 바로 나오게 될 건데, 이거 외우지 말고 어떻게 기억해 놓으면 되냐면은 이 1 더하기 n-1항 구조가 n이야. 요렇게. 이렇게. 그치? 여기 2 플러스 n-2 하면은 그것도 n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가 2가 아니라 4로 바뀌었어. 그 n-몇 D라고 하면 돼? 4D. 그치?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요거 하나 다시 좀 떠올려 보면 되겠다. 요거 하나 생각을 해놓을게.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여기 일반항은 AN은 첫 항 곱하기 아래 몇 승이야? n-1승.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지금 바로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바꿀 수 있겠지? A2 곱하기 아래 몇 승일까? n-몇? 2. 이렇게.
그치?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 여기 1 더하기 n-1 하면은 n이 나오는 구조인 거고. 그치? 여기에서 2 더하기 n-2 하면은 n이 나오는 구조인 거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일반항 다시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공식 하나 한번 다시 봐보자. 합공식. 합공식 보면은 합공식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야. 2분의 n 곱하기 첫 항 플러스 마지막 항. 맞지? 첫 항 플러스 a1 플러스 an 이렇게 좀 써보기로 하자. 그치? 근데 여기다 써보면 sn은 2분의 첫 항 플러스 n 곱하기 a1 플러스 an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an을 얘로 바꿔볼까? a1 플러스 n-1d. 그치? 그렇게 바꾼다고 하면 여기는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 대신에 뭐 넣으면 돼? 여기다가 a1 플러스 n-1t 이렇게 넣으면 됐던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또 하나 나왔던 식이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t 이렇게 구성됐다 볼 수 있겠다. 맞지? 괜찮아? 여기 지우고 조금만 더 써보면 어차피 오늘 다 설명을 할 거니까 여기다 간단하게만 좀 써보도록 할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an은 첫 항 플러스 n-1d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거는 함수다라고 얘기하면 맞아 틀려? 수열은 함수의 종류 1종일까 아닐까? 함수의 하나의 종류야. 함수가 뭐야? 도리도리 했던 사람들 대답 잘했어. 그러니까 맞아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단 반응을 해봐야 뭘 틀렸는지 알 수 있거든. 함수.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어떤 값이 튀어나오게 되는 게 대응이 되는 것들이 함수잖아. 그치? 근데 수열은 함수의 일종인데 그 정의역이 뭐로 제한돼 있어? 정의역. 어떤 숫자밖에 넣을 수 없어? 자연수. 그치? 1 이상의 자연수밖에 넣을 수 없다고. 1, 2, 3, 4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에 대한 식이라고 볼 수 있어? 뭐에 대한 함수야? 자연수? n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야. 대답 잘했어. 그치? n에 대한 함수인 거니까 여기는 n이 주인공이야. n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은 d 곱하기 n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1 마이너스 t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t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수열의 항은, 그 등차 수열의 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n에 대한 1차식.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밑에 있던 거 바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이거 봐봐. 2분의 n, 여기서 중요한 거 얘란 얘기야. 이 n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n이랑 얘네들을 밖으로 꺼낸다 생각해봐.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요시 여기다 내가 한번 다시 써볼게. 2분의 sn은 2분의 그 다음에 이거 n 곱하기 2a1 플러스 nd dn이라고 쓸까? dn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이거 그냥 전개한 거야. 이거 지울게. 그 보면 2분의 여기에서 얘만 주인공 얘 n 들어있지. 그치? 그래서 얘 밖으로 꺼내보면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d n제곱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a1 마이너스 t n 요렇게 지금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맞지? 2분의 2a1 마이너스 t 곱하기 n 요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였냐면은 Sn,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에요. 2차식. 그치? n에 대한 2차식인데 근데 단 상수항이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전개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 앞에 2분의 d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지. 2분의 d. 그치? 2분의 d라고 하는 거는 공차가 자동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Sn이 예를 들어서 2n제곱 플러스 4n이다. 이렇게 됐을 때 AN은 공차가 몇일까? 이거 보면 돼. 공차가 몇이야? 4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2분의 4 하면은 지금 2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계산은 아니지만 헷갈리면은 그냥 미분처럼 생각해도 되지. 4n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 넣을 숫자는 뭐가 될까?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똑같아야 되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고. 그치? 여기다 1 대입한 게 S1이 6이잖아. 여기 A1도 6이 되어야 된다고. 그치? 그렇게 되려면은 여기 2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다. 맞지? 시연아,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우리 잠깐 쉴게. 근데 이거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SN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적분처럼 생각해도 되지. 그치? 적분은 아니야 실제로. 근데 하고 나서 플러스 네모 n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숫자를 생각해보면 6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4가 들어간다.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맞지?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은 없어. 교과서에 했던 건 뭐였냐면은 SN에서 SN-1을 뺀 게 요게 AN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거든. 그치? 왜 이렇게 되지? 이거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된 거였어? 이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마지막 항만 남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예를 들어서 A10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10항까지 합해서 S라고 하는 건 1항에서부터 10항까지 합을 지금 다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서 9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그러면 10항만 남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계산 한번 해봐. 2n제곱 플러스 4n에서 원래 계산은 이렇게 돼야 된다. 빼기 하고 2 곱하기 n-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n-1. 원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써야 되는 거야. 이 계산을 하면은 이 계산 결과가 실제로 4n 플러스 2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조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해. 왜냐면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거 물어보거든. 이렇게 쓰고 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정확히 얘기하면 왜 이거 맨날 쓰는 거 헷갈리면 이렇게 봐. 여기에서 n-1 있잖아. 이거 무조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몇보다? 1보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항상 여기 밑에 붙는 첨자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맞지? 자연수가 들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자꾸 외워서 까먹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n-1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n-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계산 두 번 하나 더 해야 되지. 하나 더 하면은 하나는 이 S1과 A1이 같아야 된다 계산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한 게 S1은 6이 되는 거니까 A1도 6이 되어야 돼.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6이랑 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었고 여기는 A1이 6이라는 의미인 건데 둘이를 합치면 그냥 SN은 2n제곱 플러스 4n이다. AN은 4n 플러스 2다.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까지 참고를 해놓으면 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책 진도 좀 나가보기로 할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줘.
태희랑 지민이랑 민준이랑 은성이랑 이렇게 4명은 나랑 상담 안 했었지. 그치? 그치? 응. 우리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제. 10쪽부터 한번 봐보자. 10쪽부터. 쭉쭉 진도 나갈게. 여기 어려운 게 별로 없으니까 가볍게 얘기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다정이가 있는데 7번부터 10번 돌까지가 있다. 이렇게 돌이 4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돌이 4개 있다 하더라도 건너온 건 3번이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A10이라고 하는 건 A7 플러스 몇 D? 3D.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런 예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아까 이거 의미를 알았어. 여기 7 더하기 3이 10이 되는 구조니까 이 예시를 안 봐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요거 바로 연습을 해볼게. 여기 11쪽에 있는 거 아주 쉬우니까 체화기 문제 한번 지금 풀어봐. 하고 바로 넘어가자. 해답은 12쪽에 바로 있어. 그래서 두 문제 풀고 나서 바로 확인해 보면 돼. 혹시 좀 잘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줘.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테니까. 현우 몰랐어? 숫자수. 됐지? 41이랑 26 둘 다 잘 나왔어? 괜찮아? 도형이 좀 헷갈려? 아니 괜찮아? 넘어갈게 그러면. 괜찮지? 13쪽에 가보자. 등차 수열에서 두 항을 빼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야. 그래서 이거 별 할 얘기가 없고 14쪽으로 가보자. 14쪽. 차근차근 뭐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두 항을 빼서 공차와 관련된 등식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 풀어보면 여기 이런 예시가 나와 있거든. 3항이 7이래. 그 다음에 여기에서 m번째 항이 m 플러스 8이래. 근데 이제 m 값이 몇인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차가 3이라는 조건이 있다. d는 3이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뭘 하는 거냐면은 얘랑 항의 차이를 몇인지를 인식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두 개 빼기만 하면 되잖아. m 빼기 3인 거야.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이게 m 플러스 8에서 7을 뺀 거랑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여기 m에서 3을 뺐어.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공차를 한 거. 그치? 이게 두 개 상 사이에 정확하게 지금 차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m 플러스 8에서 7을 뺀 거랑 같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 대로 파악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하고 나서 여기다가 곱하기 m 플러스 8에서 7을 빼고 그게 끝이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m-9는 m 플러스 1인 거니까 2m은 10, 그래서 m 값은 5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시간이 괜찮아?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두 군데만 줄을 쳐보면 14쪽에 가운데 두 항을 빼서 공차와 관련된 등식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두 항을 빼면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제 두 가지를 좀 잘 생각을 해놓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그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도 아주 쉬우니까 잠깐 한번 해볼까? 15쪽에 예제 1번, 예제 2번. 다 보지 말고 한번 봐봐. 여기서부터 좀 막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첫 번째 문제 해설을 해볼게. 사항이 지금 예제 1번이지? 사항이 8이고 그 다음에 K항이 4다. 이렇게. 아까 분명히 쉽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배우는 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 문제는 못 풀어? 이것도 지금 똑같은 원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K 빼기 4.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그냥 이 문제랑 상관없이 이거 그냥 하나의 예시야. 만약에 A8이 4고 A4는 8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해봐. 그럼 공차를 구하라고 하면 너 이렇게 할 거잖아. 8 빼기 4 한 다음에 여기다 공차를 곱하면 이게 4 빼기 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요게 두 개가 4D 차이잖아. 4D 차이. 4D 차이는 4 빼기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볼 줄은 아는데 여기 미지수가 들어갈 때 해서 갑자기 계산이 꼬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냥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K 빼기 4를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공차가 K라고 돼 있어. 공차 K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공차 K를 곱하면 그 값이 얼마냐면은 4 빼기 8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4 빼기 8이다. 이렇게 지금 잡아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형 그 자리 잘 보이나? 안 보일 거 괜찮아? 하고 나서 계산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인 거니까 K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K는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K는 2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3의 값을 물어봤어. A3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지. A3는 1항을 다시 구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야. A1 플러스 2D라고 생각해서 A1 구하고 D를 또 구하고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배웠던 대로 이 공식 이제 그만 쓰기. A1 플러스 n-1D다 공식 그만 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야. 알고 있는 항의 문제를 봐보니까 지금 4항이 8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A4에서
몇을 빼면 되겠어? 그냥 D만큼을 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A4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8이라고 했다고. 이게 지금 8이야. 요만큼이 8이고, K가 지금 D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6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반드시 뭘 하냐면 틀렸다는 표시를 해줘. 왜냐면은 내가 이 평정에 있는 모든 문제 다 변형 문제랑 원본을 다시 뽑아주려고 하거든. 원본이랑 변형 문제 다시 뽑아줄 테니까 틀렸다는 표시를 꼭 해줘. 그렇게 해야 내가 이제 책을 걷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다시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다 표시하면서 넘어가야 돼. 예제 2번 다시 한번 도전해봐. 예제 2번이 그냥 안 풀렸던 사람들 다시 한번 도전해봐. 아직도 헷갈린다면 이 예시를 봐. 이 예시는 너희 할 수 있는 예시잖아. 이 예시를 보고서는 생각해보면 예제 2번 풀 수 있어. 안 되면 나랑 또 같이 해보자. 유민이 괜찮아? 여기까지. 민준이 여기까지 이해 잘 됐어? 은성이 괜찮아? 풀었어? 2번 풀었어? 오. 혜인이 됐어? D는 마이너스를 나왔어? 응, 잘했어. 넘어와도 돼? 괜찮아? 응. 잘 안 된 거 있으면 얘기해줘. 그럼 여기 18쪽으로 가보자. 18쪽. 이제 기준이 되는 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이 예시 하나 다시 한번 봐볼까? 5항이라고 하는 거는 8항에서 플러스 몇 D라면 돼? 그치.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책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A 22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 몇 D냐 하면은 여기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17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 표시를 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 2022년 5월달 예비 시행 문제 나와 있어. 3항이 7이고, 그 다음에 2항 플러스 5항이 16이라고 되어 있어. 이때 A 10의 값이 뭔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10항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A1 플러스 D 플러스 이게 A1 플러스 4D는 16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A1 플러스 2D는 7이다. 라고 해서 두 개를 연립하면은 풀리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이런 풀이를 고집하지 말자는 얘기야. 우리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풀이를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A2는 A3에서 D만큼을 뺀 값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5항이라고 하는 거는 7에서 플러스 2D가 될 거고, 요게 16이니까 이 D 값이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3에다가 7D를 더하면 정답이 된다.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항, 이 문제에서는 이게 기준이 되는 항이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해놔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보고 가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18쪽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이 한번 줄을 쳐볼게. 항상 첫째 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는 기준항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요 말을 좀 줄을 쳐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치? 체화기 문제 2개 한번 해보자. 하고 된 사람들은 이제 그 21쪽에 있는 NJ 인문학기로 가면 돼. 요 네 문제를 풀어보는데 돌아다니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이제 어떻게 푸나를 볼게. 답만 맞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푸나를 볼 테니까 체화하기 두 문제랑 그 다음에 엔제 인문하기 두 문제 풀어보자. 근데 A 구하라는 게 아니라 A가 A11. 8이 났어? 오케이. 14아니면 2 더하기 2. 여기 2A라고 써야 되겠다. 2A 더하기 6은 14. 그치. 여기 이제 예제 2번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풀어봐. 이거 맞은 사람들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자. 예제 2번 중요한데 이거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은 K는 1부터 5까지의 AK라고 돼 있는데 이 AK가 등차 수열이야. 그치? 그럼 보자마자 얘는 5 곱하기 A3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A3이 2인 거니까 10이 정답이다. 바로 이렇게 지금 쓴 상황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잠깐 헷갈린다라고 하면 설명을 해주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잖아. 이거 지금 구하를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 봐보면 A2는 A3에서 D만큼을 뺀 거고 얘는 A3에서 D만큼을 이렇게 더한 거라고. 그치? 그러면 둘이 이렇게 삭제가 되겠지?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A1도 A3에서 ED만큼을 뺀 거고 A5는 A3에서 ED만큼을 더한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둘이 이렇게 삭제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5개의 항의 합인데 이렇게 한 개 항씩 차례대로 더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얘 등차 중앙 부분 있잖아. 얘를 기준해서 곱하기 5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러면 보자마자 암산으로 10이다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중앙 관점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봐.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만약에 이게 홀수계 항일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는데 K는 1부터 6까지의 AK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 이때는 이거 실제로 논술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계산은 우리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계산할 때는 1 더하기 6 해서 이게 가운데 항이 없거든. 이렇게 써보면 가운데 항이 없지. 그치?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운데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A3.5라고 하는 건 수열에서 없는 숫자지. 그치?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얘가 몇 개 있다 얘기하면 되겠어? A3.5가?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다 더하면? 6개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6개. A3.5 빼기 0.5D 플러스 0.5D 마이너스 1.5D 플러스 1.5D 마이너스 2.5D 플러스 2.5D 이렇게 된 거잖아. 다 지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요 숫자는 6 곱하기 A3.5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치?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놓으면 되겠다. 그치? 연습 많이 해야 돼. 수열이 요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어. 왜냐면은 이제 22번으로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알고 있지. 작년에 너무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느라 3학년 거 아직 안 봤으려나? 그 3학년 문제에서 원래 수능에서 22번에 수열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수열 문제에서 이제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들 있잖아. 그치? 역추적하고 하는 문제들 아마 봤었을 거야. 근데 그 문제가 나오다가 이제 킬러에서 좀 빠졌어. 빠지고 나오는데 오히려 준킬러급 문제나 그냥 요 정도 가벼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평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원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는 제일 마지막 소단원들에 있었거든. 근데 거기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 거기 너무 열심히 하지는 않아도 괜찮은 타라 얘기하면 너무 안 하려나? 아무튼 이쪽에 좀 무게중심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NJ 문학의 1번, 2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21쪽에. 예제 2번 문제를 맞았어도 저렇게 안 풀었으면은 좀 세모 쳐놓고 다른 풀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리고 저 풀이를 자꾸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만 들이밀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좀 생각하는 방법들을 오늘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게 되면은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문제 정도는 더 맞을 수 있어. 여기 수열해서 이렇게 되면 두 문제 더 맞으면 한 등급 오르는 거거든. 지금이 등급 올리기가 제일 재밌는 시기야. 5에서 4 올리고 4에서 3 올리고 3에서 2 올리고 거기까지는 재밌고 이제 2에서 1 올리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3에서 2 갈 때나 이럴 때.
1번에 14 나왔어? 21쪽에 1번에 14? 틀렸어. 한번 같이 해보자. 틀린 사람들. 1번 보면은 여기 이항은 2다. 그 다음에 S1 플러스 S2 플러스 S3는 여기 지금 0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근데 지금 이항이 2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일단 얘부터 한번 바꿔봐. 이거 지금 바꿔보면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 수 있겠지? 일부러 이렇게 한번 써보자. 구조를 알자는 의미에서 A1 쓰고 그 다음에 S2는 여기다 이렇게 써봐. A1 플러스 A2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S3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전부 다 더해버리면 여기는 3A1 플러스 2A2 플러스 A3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다 더한 게 0이다로 한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항이거든?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3 곱하기 A1이라고 하는 건 A2 빼기 D지. 플러스 2 곱하기 A2 하고 거기다가 아이고, 플러스 한 다음에 그냥 A3인데 A2 빼기 D다. 이렇게 한 개 0이다를 표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2에다가 다 뭐 대입하면 돼? 여기 2 대입하면 되지? 여기다 또 2, 여기도 2, 여기도 2. 이제 D값이 나오면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그치? D가 6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D가 6. 이렇게. 여기 잘못 썼는데 A2 플러스 D지? 이렇게. 다 괜찮아. 2분도 했어. 아직. 잠깐 기다려볼게. 영빈이 됐어. 아니야? 근데 여기다 줄을 좀 쳐놔봐. 어디다 줄을 치냐면 A3랑 공차가 모두 자연수란 표현에 줄을 쳐봐야 돼. 거의 좀 색깔 있는 펜으로 좀 줄을 쳐놔. A3랑 공차.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연수란 표현이 중요해. 이 자연수란 표현은 하나의 조건을 더 준 거나 마찬가지. 굉장히 제한적인 숫자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x 플러스 y가 3이야. 근데 x랑 y는 다 자연수래. 그치?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1이거나 2, 1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여도 자연수가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여도 자연수 조건이 붙으면 우리 풀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도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근데 유난히 뭘 강조했냐면은 A3랑 D가 다 자연수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식은 A3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간다라면은 얘를 이렇게 봐봐. A3에서 D만큼을 뺐어. 여기에 제곱 플러스 A3에서 플러스 D만큼을 했어. 얘의 제곱은 100이다.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계산해볼까? 3의 제곱 마이너스 2d a3 플러스 d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써보면 a3의 제곱에 플러스 2d a3 플러스 d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둘이 이렇게 지어지지? 이렇게 지어지고 요게 100인 거니까 양변을 그냥 2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치?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a3의 제곱 플러스 d제곱은 50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다고. 그치? 근데 다 풀었지? 여기가 마무리만 해봐. a3랑 d가 둘 다 자연수래. 근데 가능한 모든 a6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마무리만 한번 다시 해봐. 그치? 하고 우리 이제 넘어가자. 지민이 이거 이해됐어? 좀 전에 한 말? 다시 설명해줄까? 괜찮아? 답 같이 구해볼까? 여기 1, 7 이렇게 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7, 1도 되겠지만 5, 5도 있어. 5, 5도 있고 7, 1도 있잖아. 이렇게. 그치?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서 망설이지 말고 6항이 문제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 A6이라고 하는 거는 A3 1 플러스 3D를 해야 돼. A6은 A3에다 3D만큼을 더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21을 더해야 되는 거. 22다. 이렇게 지금 써야 된다. 그치? 두 번째 거는 A6이라고 하는 거는 5 플러스 역시 3D가 아니라 5T네. 5 곱하기 T. 아니지? 3 곱하기 5. 3 곱하기 5니까 15네. 여기는 20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마지막 거는 A6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3항에다가 3D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3만큼을 더해. 이렇게 하면은 10이다. 해서 이 세 개를 더하면은 52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그치? 풀었어도 너무 노가다로 푼 느낌이 있다라거나 오늘 평정에서 배운 거 제대로 적용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다 틀렸다는 표시 해줘. 그래야 내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해주고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할게. 태희 여기까지 괜찮아? 현우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해됐어? 응? 응. 앞에 영상 못 본 거는 다 올려줄게. 응. 요 기출 도전하기는 숙제로 줄게. 숙제로 줄 테니까 요거 근데 쉽지 않을 거야. 쉽지 않을 거고 기출 도전하기는 뭐 잘 안 되면 내가 또 다시 설명을 해주고 할게. 그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도전하기 같은 문제 아직 조금 못 풀어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이 엔제 인문하기까지는 확실하게 돼야 돼. 엔제 인문하기까지. 여기 21쪽에 제일 윗줄을 한번 봐봐. 21쪽의 제일 윗줄에 개념, 체화하기, 엔제 인문하기, 기출 도전하기, 엔제 정복하기 5단계 있지. 그 중에서 엔제 인문하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가 아니라 완전히 너희 것으로 만들려고 해봐. 그렇게 해야 기출 리버스 있는 문제도 이제 자꾸 풀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될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치? 여기 24쪽으로 가보자. 주제가 뭐야? 주제가 여러 개의 항의 합을 하나의 항으로 바꾸기라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A11을 구하라고 했는데 A3가 7이고 A5가 11이다. A11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이제 매우 쉽다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왜냐면은 그냥 둘이 빼면은 공차가 2라고 하는 거 나오니까 바로 계산이 되지. 그치? 근데 어디 한번 줄을 쳐보냐면은 여기다 줄을 쳐볼까? 하지만 중킬러 이상 난이도의 문항은 여기다 줄을 치면 돼. 대놓고 두 개의 항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래와 같이 항들의 합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표시돼 있어. 맞지?
거기다 체크를 한번 해봐. 그래서 이렇게 풀고 넘어가자는 얘기야. 경찰대 문제인데 A1 플러스 A3가 이게 지금 10이야. 그 다음에 A6 플러스 A8이 40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건 뭐냐면은 A10 플러스 A12 플러스 A14 플러스 A16을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A1 플러스 2D, A1 플러스 5D, A1 플러스 7D 이렇게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보라는 얘기지. 너희가 한번 이제 대답해봐. 요거 2 곱하기 몇이라 볼 수 있어? A 몇이라 볼 수 있어? 이렇게 둘이 더한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왜냐면은 요거 A1은 A2-D고 요거 A2 플러스 D잖아. 그치? 이 두 개, 이 중앙이 A2기 때문에 2 곱하기 A2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게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돼. A1, A2, A3 있으면 요거 두 개가 얘 합이랑 같은 거잖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지. 그치? 다시 한번 대답해봐. 요거 6항 더하기 8항이야. 그러면 2 곱하기 A 몇이라 볼 수 있을까? 7. 잘했어. 이거 할 수 있으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치킨 먹어도 돼. 내가 한 2달 동안에 예전에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10kg 정도가 빠졌어. 그래서 몸무게 앞자리가 5로 바뀌었어. 쓰러지가. 그치? 열심히 먹어서 한 2kg 정도 찌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60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야. 갑자기 치킨 얘기 하나 얘기했네. 어제 나 치킨 먹었어. 그래서 살찔. 한번 봐봐. 치킨 먹을 수 있나 없나 테스트 해보자. 이거 내가 앞에 볼게. 4 곱하기 A 몇이라고 두면 될까? 그렇지. 치킨 먹어도 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10, 12, 14, 16이면 이 안에 13이라고 하는 항은 얘기한 적이 없지만 이 중앙이 13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해버리면 얘는 보자마자 A2는 5고 A7은 20이고 그러면 여기서 A13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OD가 15니까 D는 3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D가 3이라고 하는 거 찾았지? 그러면 이 4 곱하기 A13이라고 하는 거는 A7이 20이었으니까 A7에다 더해볼까? A7 플러스 6D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A7이 20이고 요게 20이고 그 다음에 이 D가 3인 거니까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자꾸 연습해보기. 오늘 배운 게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없을 리가 없지. 배운 게 제법 있어. 그치? 기준항을 뭐를 두고서 계산을 하느냐. 그 다음에 항들끼리 이렇게 더할 때 어떤 관점으로 계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으니까 자꾸 적용하려고 노력해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야. 오늘 한 얘기들 중에 어디에 줄을 쳐보냐면은 25쪽으로 가보자. 25쪽. 25쪽에 내가 아까 얘기해준 예시가 들어있어. 그 제일 위쪽에 13579 더하면은 그냥 5 곱하기 5다라고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거기다 줄을 치면 돼.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돼 있는 부분에 줄을 치면 돼. 평균 곱하기 개수란 말이 중요한 거야. 평균 곱하기 개수. 그치? 그 다음에 더 밑에 가면은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또 줄을 쳐놓으면 되겠어. 거기. 맞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 여기를 한번 다시 봐보자. 2분의 SN은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이다. 이 공식에서 이제는 탈출하라는 얘기야. 그치?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S9를 한번 그어볼게. S9는 S9 너무 숫자 많으니까 S5로 해보자. S5는 2분의 5 곱하기 A1 플러스 A5다. 이렇게 보이지? 그치?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문제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얘를 일단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필요해.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쓰지 말고 5 곱하기 2분의 A1 플러스 A5로 보란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전체 항들의 뭐겠어? 평균이란 말이야. 평균. 그치? 평균 곱하기 이게 지금 항의 개수인 거야. 항의 개수. 맞지? 그럼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은 5 곱하기 2분의 A2 플러스 A4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공식이지만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계산을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579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면 할 때 우리 계산할 때 5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9로 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 5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7로 봐도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란 얘기야. 공식에서. 그게 오늘의 수업의 주제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평균 곱하기 개수란 말 잘 기억해놔. 평균 곱하기 개수, 평균 곱하기 개수, 평균 곱하기 개수. 26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진도는 더 안 나갈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만 이제 체화하려고 노력해봐. 저쪽으로 해서 가면 돼. 숙제를 단톡방에 다시 올려줄 건데 일단 여기다 한번 써줄게.
어디까지 복습을 해보냐면은 30조까지. 그러니까 평정 30조까지 이제 비어있는 문제들 푸는데 이제 엔제 도전하기는 빼두고 풀어도 돼. 엔제 도전하기는 생략하고 시도를 해봐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 리버스의 특징을 내가 얘기해줬었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 책 무거우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두 권 다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1권 있잖아. 1권에 수열 부분 있지? 1권 수열 부분에 스텝 1이랑 스텝 2, 이 두 개만 풀어와 보기로 하자. 스텝 1, 2. 이렇게. 3, 4, 5까지 있거든? 3, 4, 5까지 있는데, 이거 아직 하지 말고, 1, 2까지만 풀어보는 걸로 할게. 요거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3점 문제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 3점, 4점짜리 문제 없어. 1, 2까지. 이렇게 숙제로 하니까, 이거 양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받은 모의고사 있지? 모의고사 2회까지 줄 테니까 1, 2회 이렇게 다 풀어오는 걸로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해 보기로 하자. 그치? 그러면은 저쪽 방으로 넘어갈 건데 가서 뭐부터 하냐면은 오늘 모의고사 1회 풀었던 거 있잖아? 요거 한번 마무리 해보는데 지금 나 너무 수투에서 뭐 많이 까먹었다, 수원에서 많이 까먹었다라고 하면 15번까지 해서 너무 한 문제에서 오래 시간 끌지 말고 선생님이 세 분이나 계시니까 바로바로 물어서 해결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 자리 이동을 하자. 그러면 우리 저쪽 교실로 이동하도록 할게요.